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시장 움직임으로 시작해보죠. 전체 시장 지수가 하루에 2.7%나 빠졌는데 좀 특이하게도 한 에너지 기업 주가는 장중에 무려 13.6%까지 올랐다가 결국 3.3%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다들 파란불인데 혼자 빨간불, 이거 상당히 눈에 띄는 움직임이었죠. 네, 맞아요. 시장 전체가 좀 위축된 날인데 특정 종목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 분명 흔한 일은 아니죠. 아마 단순한 기업 실적 이런 것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그 맥락입니다. 에너지 퓨얼스, 티커로는 UUUU죠. 이 기업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고조되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긴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희토류라는 자원, 이 복잡한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한 기업의 주가, 그리고 강대국 간의 갈등, 또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이렇게 딱 엮이는지 이걸 풀어보는 게 뭐랄까 현재 국제 정세나 자원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독특한 시장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한테 이 전력적 자원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지정학 환경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가 2.7%나 내린 날 에너지 퓨얼스 주가는 왜 혼자 이렇게 강했을까요? 분명히 뭔가 시장 흐름을 거스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에너지 퓨얼스, 이 회사가 이름만 들으면 보통 우라늄 채굴 기업으로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우라늄.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확 받은 이유는 사실 우라늄 사업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회사가 미국 안에서 유일하게 특정 희토류 광물을 상업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시설, 바로 화이트메사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라늄 회사인데 오히려 희토류 정제 능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었다. 평소에는 그럼 잘 부각되지 않던 그런 측면이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평상시에는 당연히 우라늄 사업 비중이 크지만 이 화이트메사 공장은 그냥 생산시설 그 이상인 거거든요. 미국 본토에서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희토류를 다른 나라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 여기서 오는 잠재적 가치가 원래부터 매우 컸죠. 그런데 최근에 딱 벌어진 지정학적 사건들이 바로 이 잠재 가치를 확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네요. 그게 바로 최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소식하고 딱 연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희토류라는 게 사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 같은 군사 장비에도 꼭 필요한 그야말로 현대 기술의 쌀 같은 존재 아닌가요? 비유가 정확하십니다. 현대산업 그리고 국방기술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들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공급망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제돼서 나오는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70%요? 와. 네, 이 정도 점유율은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수출 통제 조치는 그냥 한 국가의 무역 정책,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그냥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는 겁니다. 70%면 거의 독점 수준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건 그야말로 희토류를 이제 무기처럼 쓰겠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특정 국가가 이렇게나 중요한 자원의 공급망을 꽉 쥐고 있을 때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거죠.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상대방 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 카드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의 그 아킬레스건, 즉 희토류 공급망의 중국 위존성 문제, 이걸 다시 한번 정면으로 딱 겨냥한 셈이죠.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 강경했습니다. 본인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 통해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고요. 이미 높은 수준인 중국산 제품 관세를 추가로 대폭 올리겠다 이렇게 공언했고 심지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것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확 높였어요. 양국 간 긴장이 다시 한번 최고조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적 견해 없이 사실 전달의 초점입니다. 네, 미중 관계의 갈등 전선이 이제 희토류 문제로 다시 한번 아주 선명해진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중국 조치에 대한 명백한 맞대응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히토류 공급망 문제를 단순히 통상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미국의 의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겨요. 중국은 수출 제한하고 미국은 강력하게 맞서고 이런 상황이면 보통 관련 산업 전체가 좀 불안해지고 위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미국의 특정 기업, 이 에너지 피어스에게는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된 걸까요?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무역 분쟁이나 공급망 불안, 이건 분명 세계 경제 전체에는 큰 부담이죠. 하지만 이걸 좀 미시적으로 보면 특정 국가나 기업에게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특히 히토류처럼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 이런 전략 자원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커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이 오히려 내부의 특정 플레이어에겐 반사이익을 준다. 이런 구조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미국 내 유일한 정제 시설을 가진 에너지 퓨얼스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더 부각시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미국 내 자체적인 채굴 그리고 정제 역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 퓨얼스가 가진 화이트 메사 공장은 그냥 공장이 아니라 미국의 히토류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 다시 말해 전략적 자산으로 재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공급 계약 같은 수혜가 이 회사에 집중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주가 상승으로 나타난 거죠.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에너지 퓨얼스는 이제 단순한 광산 기업을 넘어서 미국의 핵심 이익과 연결된 일종의 국가대표급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물론 예전에 2025년에 이미 주가가 300%나 급증했던 적도 있어서 현재 재무 상태나 실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주가 수준일 수는 있어요. 고평가 논란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네, 300%면 정말 엄청났네요. 그렇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속에서 이 회사가 갖게 될 독점적 지위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 이걸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전략적 가치는 위기가 고조될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니까요. 300%나 올랐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도 다시 이런 지정학적 이슈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 너머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전략적 보험 같은 역할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런 핵심 소재 공급망에서는 더욱 그렇죠. 단순히 돈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전통적인 가치평가 잣대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에너지 퓨얼스 주가의 급등락,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이런 지정학적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례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 앞으로도 미중 갈등 같은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면 이런 환경 변화에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한 가지 접근법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런 종류의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거나 오히려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자산에 배분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에너지 퓨얼스 같은 특정 기업 말고요. 에너지 퓨얼스처럼 특정 국가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자산을 가진 기업들, 이게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겠죠. 다른 핵심 광물, 예를 들어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요. 또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반도체 기업이나 방위산업재,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금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지정학적 불안감 고조 때문에 약 50%나 상승했다는 사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0%나요? 와. 네. 이건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쫓는 걸 넘어서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로부터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에너지 퓨얼스 주가 급등이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 단순히 개별 종목 분석을 넘어서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할지 여기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복잡한 국제 정세나 무역 분쟁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떤 종류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그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위험을 현명하게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너지 퓨얼스라는 한 기업의 이례적인 주가 움직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요. 그 배경에 놓인 미국과 중국 간의 희토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관계, 그리고 이게 특정 기업의 가치 평가와 시장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희토류라는 핵심 자원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구조적인 변화와 위험 요인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함께 짚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에너지 퓨얼스나 금 같은 전통적이거나 혹은 최근에 부상한 전략자산 외에 만약 앞으로 이런 자원 민족주의나 공급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일상화된다면 미래에는 또 어떤 유형의 자산이나 산업이 새롭게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받게 될까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깨끗한 물자원 확보 기술, 혹은 특정 분야의 첨단 기술 패권 같은 것들이 다음 시대의 희토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미래의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창의적이면서도 때로는 아주 과감한 전략들을 펼쳐나가게 될지 함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희토류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